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호, 오늘은 좀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글을 씁시다. 소설, 수필, 시, 시나리오, 희곡, 글을 쓰자고요. 사실은요, 저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를 끄적끄적거리고 또 간단하게 이야기도 동화도 써보고 또 소설도 써보고 수필도 써보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글을 많이 쓴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밥을 먹고 살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업을 못하고 항상 사이드로다가 부업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등단은 사실은 수필로서 시에라는 잡지가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시에서 등단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시도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참 연말쯤 되면은 신춘문예가 처리되잖아요. 그럼 가슴이 울렁거리고 이 신문사에도 보내고 저 신문사에도 보내고 그러다 결국 그냥 돌아서서 말하는데, 신춘문예는 저하고 인연이 없는가 보다, 아니면은 제가 실력이 모자란가 보다 하고 포기를 말았고요. 사실 1968년 겨울이라는 김승옥 씨의 단편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이야기, 그런 단편을 보고 제가 이제 그냥 글을 쓰고 싶어서 환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만큼 2%가 부족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필을 많이 썼어요. 수필은 뭐 그냥 어디에 낸다기보다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쓴다든가 아니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쓴다든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을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다가 글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은 거의 안 쓰다시피 했는데 한 20, 30년 동안은 방송국에 글을 많이 보내가지고 냉장고에 또 세탁기, TV, 뭐 라디오, 뭐 또 초창기 때는 뭐 미원이나 아니면 설탕까지도 선물을 방송국에서 받은 적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어느 해는 그림을 그려서 번 수입보다 글을 써서 번 수입이 더 많았어요. 참 바지런한다고 할까, 아니면 노력파라고 할까, 아니면 열성파라고 할까, 아니면 참 오지랖이 넓다고 할까,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할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글을 쓰시고자 하는 청춘들과 또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참 문학 소녀가 됐을 뻔 했는데 라는 노년기들 제 얘기를 듣고요, 포기하지 말고 아직도 노력해 보자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학 소녀 시절이 없었던 사람은 조금 드물 거예요. 소년기에 아니면 중장년기에 사춘기에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 열정이 어딘가 숨어 있어 가지고 도전해야지 하는 생각을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75예요. 연식이 참 오래됐죠. 우리 나이로 76세. 시나리오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100만 원을 주고요. 한국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더 배웠는데 첫 작품을 교수님한테 제출했더니 아주 슬픈, 아주 그냥 칼날 같은 비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속이 엄청 상한데 첫 작품이 그 정도면 됐나 싶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 그건 이제 이따가 또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우선 글 쓰는 사람이 가장 써야 할 곳, 우선 방송국에 이제 우리 요즘에 뭐 여성시대도 있고요, 뭐 KBS도 있고 SBS에도 있고요, 심지어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도 간단하게
멘트를 필요로 한 그런 글을 써서 보내면은 음악 신청과 함께 상품이 돌아와요, 요새는. 근데 사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는 안 오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방송국에서 블랙리스트를 뽑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요즘은 방송국들이 워낙 야가 빠져가지고 컴퓨터로다가 이 사람 몇 월 며칠 어느 프로에서 당첨이 돼가지고 뭐를 타갔습니다 하는 게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에서 미리 그걸 확인하고요, 방송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참 경험과 또 수단과 또 작전이 필요하겠죠. 아주 재밌는 내용 좋지만 시의 적절한 내용을 꼬집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심지어 날씨까지도 적합하게 해서 방송국에 보내면은 많은 참 상을 받을 수가 있고 상품을 받을 수가 있고 수익까지 올렸습니다. 저는요, 방송국에서 글을 써가지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 왔고요. 중국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순전히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보답으로 우수상에 뽑혀가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블랙리스트로 뽑혀가지고 한 3, 4년 동안을 제가 방송국을 글을 못 보냈어요. 싱글벙글쇼에서 공모했을 때 20명 안에 들어가지고 호주, 뉴질랜드를 그때 한 벌써 거의 20년이 다 되는데, 그 당시 200몇만 원이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 상품으로 줘서 20명이 뽑혀가지고 무려 3,000명이나 응모를 했는데, 제가 뽑혀가지고 무료로 갔다가 멋있게 여행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MBC 라디오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성 시대, 또 싱글벙글쇼, 뭐 모든 프로그램에서 제가 많이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은 방송국에서 제 다시부터는 뽑아주지 마라 그렇긴 하겠지만, 요즘엔 사실 방송국에 잘 안 보내요. 왜냐하면 상품도 많이 떨어졌고 또 그런 공모전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여성시대에서는 신춘 편지서를 해마다 합니다. 지금 아마 공모를 할 거예요. 3월달쯤 했는데 지금 아마 거의 끝났을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제가 3번을 상을 받았어요. 은상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은상이면 한 200만 원인가 받았던 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제가 글을 써가지고 일단 상품 받은 거, 상장 받은 걸 하겠지만 한 180개나 돼요. 상장 받은 게, 트로피까지 받은 게. 와, 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쓸까 한지 모르겠지만 아주 리얼하고 진솔하고, 또 그 다음에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서 보내면은 많은 호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글을 써서 돈을 번다는 것 참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또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쓴 책, 뭐 거꾸로 보이죠? 뭐 화면을 거꾸로 보이더라고요. 눈물로 그린 수채화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수는 아무나 하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F 소설 스페르니아 2424도 있고요. 눈물로 그린 수채화 말고 또 수필집도 한 서너 권 나왔어요. 근데 언제나 쓸 때마다 자신감 있어가지고 야, 이 정도면 나도 되겠지가 아니라 이게 될까 말까 하고 나도 항상 가슴 졸이면서 글을 써요. 그게 노력해서 2번, 3번, 4번, 5번, 10번 이상 수정을 해가지고 단어 하나, 콤마 하나 잘못됐는가 확인하고 보내서 그만큼 결과를 얻었는데, 또 다른 공모전, 그 방송국이나 신문사 내지는 언론에서 하는 거 말고 또 일반 공모전이 있어요. 가령 뭐 문화공보부나 아니면 무슨 정부 기업체에서 공모하는 글, 또 아니면 일반 기업체에서 자기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글, 또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제약 먹은 후기, 또 뭐 이런 그 공모전만 소개해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보면 뭐 문학, 수필, 또 시나리오, 소설,
단편, 장편 뭐 이런 게 공모전에 가는 걸 총 집합시켜 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요거 되겠다. 뭐 별의별 이야기 다 있어요. 심지어 그 지방에서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글 뭐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때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씩 공모전에 도전했었어요. 그러니까 180여 개 상을 받았죠. 수입이 괜찮았어요. 공모전에서는 사실은 엄청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신춘편지소 이 MBC 여성시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0개 내지 3,000개가 옵니다.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뽑혀요. 참, 그건 100대 1이잖아요. 100대 1. 100개 중에서 하나 뽑힌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제가 요즘은 안 내지만 거기서도 몇 번 상 받았다고 아까 얘기했죠. 일반 공모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그 꾼들이 소설가 내지는 프로 작가들이 그 자기 아내 이름으로 자기 아들 이름으로 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내보내 가지고 상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 냄새가 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공모전에서 이 사람 이름을 봤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사위원 중에 나중에 이제 심사 발표할 때 그런 꾼들이 있어요. 그 글 잘 쓰는 사람 프로겠죠. 저도 사실은 그 시상식에서 여러 번 얼굴을 본 사람이 있어요. 또 제가 거기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 이듬해는 우리 집사람 이름, 그 이듬해는 우리 아들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연거푸서 온 가족이 받은 경우도 있어요. 온 가족 이름으로.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저 사람은 전 다른 시상식에서 봤는데 이제 그 수필 내지는 그런 공모전에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대개 정해져 있어요. 뭐 문학가 누구누구, 시인 누구누구, 이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심사를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 다른 데서 대상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성들만 공모 대상이 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대상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여성의 생리에 관한 거예요. 난 남자니까 그런 건 모르는데, 주저리 연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리에 관한 걸 썼는데 대상을 받았어. 참, 그래, 우리 마누라 거기 가서 대상을 이제 할 때는요, 시상식 할 때 그걸 읽어줍니다. 그 대상 받은 사람이 그걸 읽어요. 그런 이제 그 시상 온 사람, 수상하러 온 사람, 그 사람들이 읽고 감동하고 박수를 치는데 우리 마누라가 그 내용을 몰랐다가 갑자기 그걸 읽다가 말고 막 눈물이 나서 우는 거예요. 그거를 원고를 읽다가 말고. 그러니까 그 주최자 측에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분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200명이 박수를 차차차 쳐주더라고요. 참 내가 글을 좀 쓰긴 쓰는가 봐요. 그런데 또 도전을 하잖아요. 지금 시나리오를 배우려고 하는데 시나리오는 또 일반 그 수필이나 소설, 단편, 장편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반 장편이나 단편 같은 거는 이렇게 감성에 대해서 또 표정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아주 서사적으로다가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독자들이 이 작가가 의도하는 글을 내지는 감성을 전달을 하게끔 나열해서 단어 내지는 장소, 분위기, 마음 이런 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는 그게 없어요.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물론 현장 내지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있긴 있지만 거의 90%가 대사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또 장면이 달라요. 영화를 우리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일반 영화를 보고서 거기에 대한 느낌을 시나리오로 변환시켜 가지고 가져와라. 아이고 이러는데 저는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건 뭐 새로운 장르니까 어렵겠죠. 음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술을 해가지고 그걸 평론을 써가지고 와라. 그러면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 거를 써서 갖다 제출을 했는데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요, 이거 그냥 혼자 시나리오 영화 만들어서 혼자 감상하실 겁니까? 아니면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팔 생각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아, 혼자 만들어서 뭐 저 영화나 드라마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쓸 때는 어떻게 하든 상업적인 아니면 실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에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그냥 엄청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 이래가지고 시나리오 쓰겠니?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시나리오를 썼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이 나이에. 그래서 이래가지고 찰떡이 맛있구나. 찰떡 이게 많이 두드려가지고 쫄깃쫄깃하게 해야지 찰떡이 되잖아요. 그냥 생쌀로 써 찰떡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소설 내지는 수필하고 달리 시나리오 역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글을 써보시는 것도 참 좋아요. 내가 보기에는 일기 쓰는 것도 좋은데 일기에서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수필을 만들어서요.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데 뭐 원대로 느낀 대로 뭐 수필 쓰는 방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침에 편지, 여성 편지, 오늘의 편지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참 공감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감성에 젖을 만큼 간단하게지만, 참 그렇게 이 느낌이 와닿는 글을 쓰는 거를 한번 배워보시고, 우리가 이 기타 공모전, 일반 공모전, 문학 공모전, 내지는 그 사회적인 전통 있는 좀 공모전에는 여간에서 프로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방송국이나 신문사 내지는 잡지 같은 데서 이렇게 투고하는 거는 비교적 쉬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거짓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은 인간들이 하는 건데 다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글들,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내뱉고 싶었던 참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쏟아내놓서 이 원고지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원고지 자필로다 써도 되지만 요즘엔 웬만하면 컴퓨터 조금 하실 줄 알잖아요. 컴퓨터를 못 하시면 그냥 글로다가 볼펜으로다 쓰세요. 그리고 지우고 새로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 글 잘 쓰는 방법이라는 그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엔 저는 페이스북 내지는 SNS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잘 쓴 사람들의 이야기 또 훌륭하신 문구가 있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참고를 해가지고 글을 써보시면은 방송국에 한번 보내보세요. 상품 오면 그만큼 기분 좋은 거 없어요. 물론 우리하고 전혀 그러니까 쓸모없는 상품도 가끔 오긴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서 기업가들이 옛날처럼 이제 번듯하게 막 그냥 몇백만 원짜리 상품을 그런 거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소소하게 심지어 이 흑삼, 인삼 그런 것까지도 오더라고요. 비누 그런 건 답 안 사고 또 무슨 보약 같은 것도 보내줘요. 나이 들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노력해 보면은 결과가 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만 자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지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글 써봅시다. 수필, 시, 요즘에 이제 새봄이 왔으니까, 자목년, 흑목년, 목년, 백목년까지 그거 피어오르는 거, 또 개나리 피는 거, 또 벚꽃 피는 거, 거기 가가지고 향기 맡으면서 또 내 인생도 또 비교해보고요. 또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흐르면서 저 맑은 물이 흘러가가지고 큰 바다가 된다. 역시 내 작은 글도 커가지고 나중에 소설 가가지고 대하 소설, 방송 드라마 까짓거 도전해보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글을 쓰는 재미를 느끼시고 글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잘 쓴 건 아니에요.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너 이 글 이렇게 써가지고 돼? 라는 식으로 섭섭한 말을 들을 때도 감히 도전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서양화가 김수영이 이야기했던 글을 써봅시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